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인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공수처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가 일단 기다려본다. 체포영장은 먼 단계다. 검토할 것이 많다는 입장을 낸 가운데 향후 어떤 조치를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를 어제 마쳤습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 발의를 내일까지로 미룬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과연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혜진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 핵심 정치 현안들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부에는 음악으로 꽉 찬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와 함께 겨울이면 우리 곁을 찾아오는 캐럴 얘기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오늘은 조혜진 전 국회의원, 박원석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전국이 혼란스러워도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오늘 출연하신 조혜진, 박원석 의원님께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올해 성탄 그리고 한 해 마무리한 이 시점에 소회는 어떠신지 먼저 박원석 의원님부터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시국도 굉장히 어수선하고 또 경기도 안 좋아서 네. 성탄절 분위기, 연말 분위기가 안 나고 국민들 마음도 그렇게 밝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만, 근데 모든 일이 이제 저는 사필귀정하게 돼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이제 바로 잡히는 이제 연말 연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또 다 함께 그렇게 희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잡히는 연말 연초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조혜진 의원님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우리 국민들도 똑같은 입장이신데 저 같은 정치인도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보죠. 네. 이 일로 인해서 유례없는 그런 혼란 상태, 그리고 국민들이 엄청나게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시고 또 힘들어하시는 그런 사태에 이 한가운데 있는데, 연말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잘 맞으면서 이 사태는 이 사태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따라서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후세에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런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우리 정치가 막장까지 온 그 발로 그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태는 사태대로 잘 마무리해야 되지만 정치가 이제 완전히 이번 계기로 해서 새로워져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정치 토양이 이젠 다시는 안 오도록 정치가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고 거기에 모든 국민들이 또 관심 갖고 또 정치권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태는 이 사태대로 제대로 마무리하고 또 이 사태가 오게 된 거 우리 정치의 막장의 결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되돌아보면서 그 토양을 새로 만드는 계기로 삼자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오늘 여야 대표도 성탄절 메시지를 냈습니다. 성탄절 희망의 빛이 퍼지길 기원한다. 어둠을 물리칠 빛의 성탄을 꿈꾸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희망을 담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잘 좀 모든 것들이 잘 해결이 되고 정상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자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당론 채택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오전 낮에까지는 그러다가 오후에 와서 어제죠.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는지 여부 지켜보겠다 라면서 내일까지 탄핵안 발의 일단 밀어놨습니다. 자, 조혜진 의원님 보시기에 일단 헌법재판관은 임명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당연히 그렇죠. 헌법재판관도 빨리 임명하고 네. 또 그 상설특검 임명 절차에도 협조하고 그다음 내란 특검하고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빨리 공포를 해서 네. 그다음 선임 절차에 들어가도록 한 대행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 입장이죠. 네. 민주당은 일단 그런 입장인데 자. 한대행이 이제 뭐 그거로부터 이제 우원식 의장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대행이 일단 국무회의에 어저께 박원석 의원님 그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이건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예 네. 오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한덕수 대행이 뭐라 그랬냐면 여야가 협의해서 타협안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여야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야의 뭐가 무슨 타협안을 만들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자 내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임명을 안 하면 만약에 탄핵 절차 들어갈 것 같고 임명을 해도 그다음에 그럼 내란 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서 거기에 대해서 또 즉답을 안 주면 또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전반적인 사항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내일 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될 텐데요. 네네. 그 3명 임명 동의안 처리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지가 1차 분수령이 될 것 같고 네. 임명을 한다면 지금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시한은 1월 1일이기 때문에 네네.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지켜보면서 판단을 할 것 같고요. 근데 헌법재판관 그 3분에 대한 그 임명 동의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지 않으면 아마 탄핵소추안을 처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네. 오늘 대법원에서도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대법원의 6번 해석입니다. 이게 이제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네네. 재량이 없거든요. 그야말로 형식적인 임명장 수요에 불과한 건데 이제 그걸 미룬다는 거는 헌재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하겠다. 근데 이런 의도에 지연작전 이외에는 별로 그 뜻이 없다. 그렇죠. 그런 네. 의도에 동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온당치 못하고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굉장한 헌법적 위기지 않습니까? 이 헌법적 위기에서 가장 시급한 건 헌법재판관이 지금 3명이 결원인데 그걸 임명함으로써 헌재 완결성을 갖추는 게 이 헌법적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절차인데 그걸 해태한다 총리가 라면은 그 자체로서 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제 어제 뭐 탄핵소추안 발의하겠다고 했다가 일단 기다린 이유도 어쨌든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가 안 됐는데 임명동의안이 처리돼도 대통령 권한 등이 안 할 것이다. 이런 예단하에 네.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건 적절치 않고 결과를 보고 하자. 이래서 일단은 잠시 미룬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또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죠. 뭐라 그랬냐면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 통과하면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예. 이건 무슨 뜻입니까? 조혜진 의원님. 일단 그 한 대행 입장에서 봐도 이제 고민이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예, 예. 당에서 바라볼 때 원칙적으로야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지만 예. 현실은 그렇지 않고 헌법학자들도 다수가 현상 유지만 가능하고 새로운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그게 그 학계에서는 어쨌든 다수설입니다. 네네. 그렇게 보면은 지금 헌법재판관을 새로 임명하면은 기존 6명 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또 탄핵 그 심리와 결정에 바로 구도에 영향을 주니까 왜냐하면 민주당 몫이 2명 들어가고 예. 국민의힘이 1명 들어가고 이런 새로운 그게 탄핵 여부를 가부를 또 좌지우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상황 현상 변화거든요. 그 이제 그런 부담도 있고 그리고 이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오면 또 부담이 덜한데 예. 국회 의사니까. 그런데 야당이 일방적으로 이제 강행한 거니까 그 중에 또 이제 한 명은 원래 여야 합의로 하게 돼 있는 걸 다 민주당 일방적으로 그냥 그 임명 추진권을 행사해 버렸고 예. 그 한 명은 또 정치적으로 또 중립성에 또 논란이 많고 과거에 특정 그 정치인의 그 후원금을 내고 또 후원의 행사에 참석하고 했던 그런 저 현재 재판관이 가져야 될 정치적 중립성에 또 논란이 그래서 있어 왔고 이런 점들이 그런 사람들은 막 속성으로 빨리 청문회 통과시키고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런 예. 것들이 이제 그 만약에 임명을 해도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반대 논리가 또 계속 나오게 돼 있으니까 네네. 이제 고민이 되죠. 고민이 되니까 이제 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게 되면은 현재 그 권한쟁의 심판을 하게 되면은 예. 우리가 한다고 이제 그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은 총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 아니냐. 만약에 그 가능성이야 뭐 현재가 그 권한쟁의를 받아들일지 말지 가능성을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 네네. 가정에서 만약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이건 현재 재판관 임명이 무효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 때문에도 대행이 임명하는 게 예. 그러니까 현재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예. 대행이 권한이 없는데 임명했다 하면은 그게 이제 그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먼저 청구해서 그 답을 들어본다.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요? 걸리는데 예. 근데 이제 헌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만약에 이 기각을 한다고 하면 빨리 할 거예요. 헌재는 어쨌든 입장이 구명 완전체를 빨리 구성하고 싶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권한 쟁송이 이거는 이유 없다. 그리고 총리가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임명해야 된다. 이러면 빨리 기각을 하겠죠. 예. 지금까지는 보면은 이번에 대통령 탄핵 소추 이전에 그 민주당에서 장관하고 뭐 여러 정부위원들 많이 그 탄핵 그 소추를 해놨는데 뭐 거의 사실은 심리 안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건 순서대로 하면 그걸 먼저 해야 되는데 만약 이게 제기가 되면은 이걸 먼저 헌재에서는 처리할 가능성이 있죠. 네. 자, 지금 박원석 의원님은 이 막중한 어떤 국가적 혼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 상황을 심판할 수 있는 그 헌재가 완전체를 갖춰야 되는 게 맞다. 그거를 반대하는 건 사실 지연작전 아니냐는 말씀해 주셨고 조혜진 의원님께서는 자 그런 말씀은 이해를 하지만 여하튼 여러 가지 흠결이 있고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또 맞느냐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의 뭐 권성동 원내대표나 예.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모순된 주장을 합니다. 네. 지금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거는 다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 행사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면서 법률안 거부권은 또 적극적 권한 행사를 하라고. 예. 사실 정책적 사안인 지난번에 양곡법 등등은 야당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이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거고 권한대행이라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그걸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민주적 정당성이 없거든요. 근데 그건 또 하라 그래요. 이게 굉장히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헌법재판관 임명의 전례가 있어요. 네. 2017년도 박근혜 탄핵 당시에 그때 이제 1월 달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결혼이 일어났습니다. 네. 임기가 다 돼서. 근데 그거는 끝내 임명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 그래서 못 하고 있다가 근데 탄핵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8인 체제에서 탄핵이 이루어졌죠. 네. 근데 이제 그 이정미 헌법재판 소장 대행이었죠. 이분 임기가 만료됐는데 그분은 대법원 축천 몫이었어요. 그래서 그 후임자를 황교안 대행이 권한대행 신분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선에. 네, 그건 본인이 지명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전례를 헌재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6인 체제 헌재 입장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임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아마도 권한쟁의 심판이 들어가면은 신속하게 기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괜한 지연 작전을 펴는 게 이제 국민들 보기에 국민의힘 입장을 더 궁색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오늘 대법원의 그 법 해석이 한독수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지금 망설이고 있었는데 더 이상 이제 망설이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법 해석 기관에서들까지 임명하라고 하는데 더 이상 버티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가져올 수 있어서 일단 뭐 모르겠습니다만 내일쯤 어쨌든 임명을 하기를 기대하고요. 만약 임명하지 않는다면 야당에서는 어쨌든 이틀이나 시간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구성의 말하자면 완결성을 미루면서 저 헌재 탄핵 심판을 지연하려는 그런 입장에 동조한다면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네. 자, 그 부분도 짧게만 황교안 총리가 그때 임명할 때도 민주당은 대통령 몫이든 대법원장 몫이든 임명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추미애 당대표하고 계속 그때 달라요. 예, 양당이 지금도 다 다릅니다. 양당도 지금도 여야가 그래요. 둘 다 다. 사안별로 유불리에 따라서 이제 하기 때문에 논리적 일관성은 없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그때는 대통령 몫이든 현재 그 대법원장 몫이든 둘 다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던 그런 부분도 있고 네. 대법원에서
이제 이야기한 거 일단 대법관 임명을 예를 들었는데 예. 이제 임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한대행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임명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받아들일는지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 이제 원론 앞부분을 말씀드렸죠. 원론적으로는 대통령 권한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학설도 봐야 되고 과거의 선례도 봐야 되고 여야 간에 합의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구체적인 사안을 따져서 하나하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그 한대행으로서 고민이고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한대행을 탄핵을 한다고 그래도 그럼 이제 장관으로 넘어가는데 부총리부터 해서 순서대로 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민주당 요구대로 할 것인가? 그것도 좀 고민인 거죠. 줄탄핵의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탄핵 소추로 간다고 했을 때 한대행 자, 과연 그게 뭐 기준선이라 그러나요? 요건이라 그러나요? 소추 요건이라 그러나요? 300명이냐 151명이냐? 박원석 의원님은 뭐가 맞다고 보세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가 해석을 내놨고요. 국회 의결 종족수에 관한 이 권한은 국회의장한테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에 있습니다. 때문에 어쨌든 의결 종족수는 150명인 게 맞고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에 관한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권한대행이라는 직함이나 직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입니다. 정식 직함이. 그러니까 국무총리의 업무 중에 하나가 대통령 권리 유고 시에 권한을 대행하는 업무가 있는 거예요. 네. 때문에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는 건 없습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있는 거고 때문에 탄핵 사유가 갖춰졌다면 저는 의결 종족수는 150명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법적 시비가 들어올 수는 있는데 어쨌든 1차적인 해석기관은 그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가 하는 겁니다. 이미 입법조사처가 그런 해석을 내렸고 국회의장은 어쨌든 국회 정족수, 의결 정족수에 관한 것 판단 내가 한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은 좀 무리가 없다고 보고 권성동 원내대표 좀 무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직무를 수행해라.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돼도 저는 굉장히 무리한 말씀이라고 보고 또 일부에서는 약간 궤변 같은데 그 국무총리직은 탄핵된 거지 권한대행직은 탄핵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임무를 수행해도 된다. 뭐 윤상현 의원 같은 그런 말씀하시는데 전부 궤변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자, 그런 말이 그런 말이 나오는 게 그 원래 그 송환 상임위는 운영위잖아요. 네. 운영위의 그 전문위원은 사실 그 이제 우리가 그 의원 활동을 해봐서 알지만은 그 운영위 전문위원이 약간 유권 해석적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심사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의원들의 심사에 그 운영위원은 2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입법조사처에서 151명으로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조건을 달았어요. 국무총리 재직 때 그러니까 권한 대행되기 전에 대통령 그 유고가 발생하기 전에 국무총리 재직 때 있었던 사유를 가지고 탄핵을 소추하면은 그거는 그 151명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말대로 하면은 그 논리대로 하면은 지금은 대행 때라 이거죠. 지금의 탄핵 사유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그 한대행을 탄핵하려고 하는 거는 국무총리 때 일이 아니라 이거죠. 총리 권한이 아니거든요. 뭐 그 특검 그 거부권 행사하려고 하는 거. 또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하는 거 이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 이건 대통령 권한입니다. 국무총리의 그 사유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국무총리 때 그걸 가지고 탄핵을 한다면은 그 직무는 국무총리 직무만 스톱되는 거지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무총리라는 직으로 인해서 당연히 오는 거거든요. 탄핵을 당하더라도 직무만 정지되는 거지 대통령 국무총리라는 직 자체가 해임되거나 파면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직은 살아있고 그 직을 살아있는 동안은 헌법에 의해서 당연히 대행으로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조사서 논리대로 한다면은 그건 윤상현 의원이 주장 일리가 있을 수도 있죠. 그 얘기는 한 요 정도까지 하고요. 자, 국민의힘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에 오선 권영세 의원이 추대됐는데 자. 그 비대위원장이 새로 취임한 직후에 아직 취임 안 했습니다. 이제 절차 거쳐야 되잖아요. 계엄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점으로 보면 12월 3일부터 거의 한 3주 이상 지난 시점이 되는 건데 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아직 많은 국민이 사과가 부족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박원석 의원님 왜 이 시점에 사과를 한 이유가 뭘까요? 대국민 사과.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라는 기록을 남기려는 것 같은데 지금 4주가 넘었잖아요. 예. 이제 와서 하는 사과, 그것도 탄핵에 반대해놓고 하는 사과가 무슨 진정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좀 느끼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권영세 비대위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네. 지금 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그로 인한 내란 사태에 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가리는 것에 협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여전히 내란은 아니다. 탄핵에 반대한다. 이러면서 사과를 한다는 게 국민들로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라고 저는 느낄 거라고 보고, 이제 그런 사과나 혹은 일부 무슨 인적 그 쇄신, 뭐 탕평 인사 별로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에 협조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탄핵을 전후해서 며칠간 국민의힘이 보였던 그런 태도와 입장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겸허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는 이상 그냥 뭐 형식적으로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박원석 의원님은 사과를 하려면 정말 그동안 지내온 것 중에 정말 잘못된 부분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특히 이제 권영세 새 비대위원장 체제의 어떤 임무는 지금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이거를 빨리 조기 종식시키는데 최대한 협조하고 그걸 종식시키는데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국민의힘에 지금 나오는 어떤 분위기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부분, 그 지적에 대해서는 조혜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권성동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 우리 사과했는데 국민들한테 전달이 안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근데 저 기억에도 사과한 그 기억이 별로 없고, 예. 뭐 사과했는데도 저 같은 사람도 모를 정도면 국민들은 당연히 모르죠. 그거보다는 이제 그동안에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 이제 그 당 주류 친윤들의 책임이 크다는 국민들의 기본 인식이 있는 데다가 네. 계엄 당일 계엄 해제하는 그 본회의에 대다수 그쪽 사람들이 참석 안 한 것부터 해서, 그다음에 탄핵 그 의결을 하는데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예. 또 하고, 그다음 탄핵 소추 의결되고 난 뒤에는 또 탄핵 그 소추에 찬성한 사람들 찾아내라, 색출해라, 뭐 쫓아내라, 네. 이런 분위기. 배신자 프레임. 예. 그리고 또 새로 원내 대표를 또 선출했는데 그 책임 있는 사람을 또 선출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뭐 하는 사람들의 이 마인드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는구나라고 느끼는 게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취임하면 이거부터 국민들께 좀 뭐 확실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일단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야죠. 국민들은 다 알거든요. 제가 그 관련되는 질문이어서 말을 잠깐 끊고. 예. 자, 근데 이게 보니까 그 국민의힘 내에서 예. 특히 영남 지역 의원들이나 지지자들 사이에서 보니까 이른바 지금 말씀하신 배신자 프레임 있잖아요. 예. 한동훈 대표와 이번에 가결을 명시적으로 밝혔거나 가결한 것으로 파악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 이런 게 생각보다 되게 강해 보이는데 실제로 그런지, 지금 영남 지역 지역구에서 다선을 하셨으니까 실제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열성 지지자들, 여전히 지지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계엄 잘했다. 좀 하려면 제대로 하지. 이번 기회에 한번 싹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애통하다. 그게 이제 국민 정서하고는 이렇게 느끼는 분들은 그런 거기에 이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 또 반대했던 사람들이 배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소수가 아니란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의원들만 한번 놓고 보면 이번에 탄핵 표결 과정에서 그 의원들이나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사퇴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그게 다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닙니까? 우리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국민의힘 지지는 한 25% 안팎으로 지금 확 줄어들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런 배신자 프레임을 지지하는 거는 또 그 중에 또 일부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10%일지 15%일지 또는 뭐 5%일지 그건 알 수 없는 거. 어쨌든 20%는 이하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당 내에서는 그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깝게 느끼는 거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박근혜 대통령을 진짜로 배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 대통령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혜택을 입고 뭐 공천도 받고 국회의원도 되고 뭐 장관도 되고 뭐 다 했던 사람들인데 대통령이 뭔가 오판하고 잘못하고 민심으로 멀어질 때 그걸 제대로 오게 옆에서 자기 직을 걸고 예. 자기 혜택 받은 걸 다 그걸 그 갚는 차원에서 그걸 제대로 직언하고 그 민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고 오판하지 않게 했어야 그게 은혜를 갚는 거고.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뭐 각각 뭐 잘하십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 민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부추기거나 결과적으로 사지에 떨어지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배신자냐. 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 오기까지 제대로 이 징후가 많았지 않습니까? 과연 누가 배신자냐? 잘 하고 있다가 예. 정상적으로 하다가 갑자기 뭐 개엄을 한 게 아니거든요. 이준석 쫓아낼 때부터 또 전당대회 개입해가지고 무리하게 할 때부터 또 한동훈 대표 싸울 때부터 또 예산 문제에 관련해서 이렇게 좀 뭔가 좀 이상하게 할 때부터 조짐이 있었거든요.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이번에 극점에서 터진 건데 그동안에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네. 사실은 같이 책임이 있고 좀 심하게 말하면 공범들인데 대통령이 사지에 몰아넣고 소령에 빠뜨려 놓고서는 그 책임이 제일 큰데 그 책임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주객이 전도됐어요. 탄핵에 반대했어. 네. 딱 그거 하나. 그 탄핵에 반대하는 것만 가지고 결과 지금 당장의 결과만 없고 그 동안의 과정은 다 빼놓고요. 탄핵에 그동안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인정하고 탄핵에 반대했던 것 때문에 나는 충신이다. 그리고 그동안에 대통령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직언도 하고 쓴소리도 하고 대통령 욕 들어가면서 네. 또는 불이익을 입어가면서 역할을 했다가 이번에 탄핵에 찬성했다는 그 하나 때문에 이거는 역신이다. 역적이다. 말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건 자, 말이야. 자, 제가 네. 박원석 의원님께 이렇게 질문할게요.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탄핵 가결 1인시 했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근황을 전했는데 뭐 대선이든 이런 다른 생각보다는 지금 상처 많이 받아 생각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 그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어떤 그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한 대표로서는 이제 비상계엄이 있던 날 밤에 네. 국회 본회의장에서 18명의 의원들과 함께 어쨌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노력한 거는 굉장히 저는 신속하게 판단을 잘했고 메시지도 정당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뒤에 한동훈 대표가 당내 기반이 여전히 약하고 하다 보니까 좀 흔들렸어요. 오락가락하면서. 그러면서 뭐 한덕수 총리와 본인이 어쨌든 국정을 운영하고 윤 대통령은 뭐 임기를 단축하거나 뭐 등등에. 근데 윤 대통령이 조금도 그럴 생각이 없었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당 안팎의 신뢰나 리더십을 급격하게 잃고 결과적으로 탄핵이 통과되면서 쫓겨난 꼴이 됐는데 이후에 정치인 한동훈이 제기할 수 있는가 여부는 뭐 본인한테 달려 있고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네. 그 문제는 차치하고 어쨌든 한동훈을 배신자다. 내지는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배신자다. 이렇게 그 손가락질하면서 내쫓으려는 국민의힘 내의 집단적인 분위기. 이게 아까 이제 조혜진 의원님이 이를테면 공범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공범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공범이 안 되려면 그게 범죄가 안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지목해서 거기다가 다 이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자기들은 빠져나가겠다. 네. 그게 배신자 프레임입니다. 2016년에 유승민에게 그렇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이 빠져나갔고 지금 2024년에는 한동훈한테 뒤집어 씌우고 빠져나가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네.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의원들의 60%가 영남 강남이에요. 결국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구성의 한계입니다. 그 구성의 한계 있다 보니까 총선은 3년 남았고 자기들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 여전히 이런 생각에 젖어 있어서 이 사태를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잠시 이 시각 교통 정보 살펴보기 전에요. 자, 앞서 조혜진 의원이 언급했던 여론조사 관련한 내용은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로 당시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비교적 차분한 성탄절 보내고 있습니다. 이동량 많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의 소통 대체로 원활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구간의 정체가 살펴지는 정도인데요.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부산 방향 잠원에서 반포 쪽으로 짧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보고 있는데 강릉 쪽으로 양재 부근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1차로에서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막히지 않고 운행 가능하겠습니다. 서울시내 오가기도 크게 어렵지 않으실 텐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 동호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강변문을 일산 쪽으로 소홀하겠습니다. 반대 강 동쪽으로는 두 길 모두인데요.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쪽으로 제속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보았습니다. 성탄절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혜진 전 국회의원, 박원석 전 국회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질문 조금만 하나만 더 하면, 자, 지금 국민의힘 나아가 보수 진영이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들 뭐 공감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반면에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밖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처절한 위기의식을 과연 갖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물음표를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 박원석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보기에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보수 진영이나 보수 정당이 재건하거나 다시 뭐 해체하고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 지금 그 일종의 집단 논리는 2016년도 박근혜 탄핵 때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이제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몰리고 보수가 망했다. 때문에 이번 경우에 어떤 일이 있어도 탄핵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러면 이번에 탄핵을 받아들이면 그야말로 보수가 괴멸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때문에 이제 탄핵 트라우마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른 게,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법률 위반으로 탄핵은 됐지만 직접 범죄가 있느냐 뭐 등등의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는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저지른 범죄인데다가 그것도 어쨌든 계엄군이 총을 들고서 국회에 난입해서 헌정 질서를 무력으로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내란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걸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을 했는데 그 당시하고 똑같이 이 우리가 탄핵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한다는 게 저는 일단 납득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대통령 뭐 탄핵 시위 이런 데 국민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젊은 세대 참여 굉장히 눈에 띄어요. 이제 윤 대통령은 여기서 멈춘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 세력은 계속 선거를 치르고 정치를 하고 또 이제 권력을 향해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30 세대와 같은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우리 사회의 주축이 될 세대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중간층, 수도권 여기서는 이제 만회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정치적인 타격을 입고 있거든요. 근데 영남의 그 정치 의식에 자신들을 유폐시켜 놓고 영남에서 이런 반응이 오고 이 우리 핵심 지층에서 이런 반응이 오니까 우리는 그것만 쫓으면 돼라고 한다면 영남 자민련이 되는 꼴이거든요. 물론 영남 자민련을 표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의원들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더 이상 수권 정당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수권을 했던 보수 정당의 명맥은 여기서 윤석열과 함께 끝나는 거죠. 근데 이 위기 의식이 조혜준 의원님 같은 분들은 있는데 지금 저 당의 주류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른바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의 다수가 지역구의 영남이어서인지 아니면 정말 그분들만의 그런 뭐랄까요. 좀 그 아주 강경 보수층 유튜브 정치라 그러죠. 그런 어떤 이 정치 세계에 깊이 빠져서 그런 건지 제가 보기에도 좀 낯섭니다. 지금의 저 모습은. 네, 조혜진 의원님. 이회창 총재가 오랜만에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하시면서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수정당, 보수진영이 어떻게 타개해서 어떻게 다시 복원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진짜 희망이 있으려면 길이 있으려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지나온 2, 3년에 대한 복귀와 반성부터 있어야죠.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 문제 있다는 거 알잖아요.
개딸 세력 문제 있다는 거 알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강경 세력들 문제 있다는 걸 알고 이 사람들한테 나라 맡겨도 심각하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가만 놔뒀으면 어쩌면 이재명 대표는 이미 감옥에 가 있을지도 모르고 이번에 계엄을 안 했더라도 6개월 안에 감옥에 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동안에 또 계속 이재명 대표 정치 생명 연장시켜주고 이번에도 어쩌면 6개월 안에 감옥 갈 사람을 오히려 안 가고 대통령 쉽게 될 수도 있는 길을 열어준 게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당 아닙니까? 우리 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으면은 지난 총선 때 그런 결과도 안 나왔고요. 이재명 대표하고 개딸 세력 이미 일찍 다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당이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구나. 서로 못난이 경쟁을 벌여가지고 상대방 죽을 사람을 계속 살려주고 더 키워주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과거부터 빨리 청산해야죠. 윤 대통령을 어쨌든 정치 모르는 분 갑자기 그 벼락스타가 돼가지고 대통령 된 분 잘 못할 때 옆에서 국정에 대해서나 정치에 대해서나 제대로 경험 있잖아요. 4선, 5선, 6선도 다 경험 있잖아요. 저도 뭐 경험 있어 또 저도 제 목소리 냈지만은 네. 그걸 가지고 제대로 조언하고 직원도 하고 때로는 뭐 안 되면 뭐 자리 걸어야죠.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여요. 지금. 안 해서 여기까지 오히려 더 잘한다고 그러고 대통령이 이상한 지시를 내렸는데 이제 이준석이 쫓아내라고 자해행위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전당대회 때 아무개 주저앉히고 아무개 띄우라고 이상한 지시했을 때 통대 메고 다 행동대원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도 목소리 높이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반성부터 있어야죠. 그게 주류가 돼 있고 지금도 당권을 장악하고 있고 지금 당 노선을 그 사람들이 끌고 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보수는 한번 죽었습니다. 저 수권 능력을 이미 잃었어요. 그 당시에 그 지난 대선 앞두고 우리 후보들 가운데 몇 프로 나왔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문재인 진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떠버렸잖아요. 그때 그 검찰총장 윤석열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각을 세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게 아군이 돼가지고 문재인 정권 심판하고 싶었던 국민들이 그럼 국민의힘이 업어가라. 같이 보쌈해가라.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표현을 듣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우리 원래 보수가 괴멸 당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실질적인 실무적인 역할을 했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 심판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네. 이렇게 한 번 더 정권을 연명한 거죠. 우리 후보가 아닌 분을 모셔와가지고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안 나타났으면 우리는 지난 대선에도 졌습니다. 그럼 완전히 이제 괴멸 정권 두 번 연달아 내주면 이제 보수는 괴멸 상태로 가는 거죠. 네. 그런 걸 생각해서 과연 지금 우리에게 그런 자신력이 있는가? 다음 선거 때 윤석열 같은 분이 또 다시 벼락스타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정권을 지켜낼 수 있는가? 비관적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뼈를 깎는 자성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그걸 보여줘야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자신의 아주 안전한 지역구에서 재선될 수 있다는 생각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몇 명 전체 국회의원은 살아남겠지만은 보수 네. 정당은 괴멸되는 거죠. 그래 되면. 네. 요 정도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2차 출석 요구, 즉 성탄절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수사보다 탄핵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 강조했습니다. 이게 수사는 일단 당장은 안 받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공수처는 또 뭐라 그랬냐면 일단 지켜본다. 체포영장은 먼 단계다 검토할 것이 많다 해서 뭐 당장 뭐 체포영장 신청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조금 시간은 더 갈 것 같은데 이 상황은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 석동현 변호사가 했다는 얘기가 좀 기만적인 게요. 예. 수사보다 탄핵 절차가 우선이라고 하면서 탄핵 절차도 협조를 안 하잖아요.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석동현 변호사는 보니까 지금 윤 대통령의 정치적 대변인인 것 같아요. 법률적 대리인이 아니고. 네. 변호사 선임 계약을 정식으로 맺은 것도 아니고 정치적 대변자 역할을 하는데 그분 얘기를 계속 이렇게 언론에서 받아줘야 되나 싶은 생각도 전 들고요. 네. 일단 윤 대통령이 그 두 번 대국민 담화를 할 때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반복했는데 네. 그런 공언하고 지금 모습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대통령을 지게 계신 분이면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본인이 검사로 평생 이 법을 전문가로서 다뤄왔고
또 그걸로 생업을 했고 그걸로 이 커리어를 쌓아왔던 분이고 또 법치를 그렇게 강조하는 분이 정작 본인 문제에 저렇게 법치를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 보니까 좀 비겁하고 옹색하다 이런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고요. 이제 공수처가 입장이 좀 바뀐 게 애초에 이제 공수처가 이 수사를 하겠다고 나섰을 때는 뭐 만약 수사에 불응하면 즉시 체포할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신중해졌어요. 아마 그 수사권 논란이 여전히 공수처도 좀 있고 검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마찬가지로 공수처도 내란 사건을 직접 수사할 권한은 없어요. 근데 과연 영장이 나오겠느냐에 대해서 약간 자신을 못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검찰에서 충분히 지금 윤 대통령 관련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아놓은 거를 아직 검찰로부터 자료를 못 받은 것 같아요. 공수처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영장 청구하는데 좀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근데 계속 이렇게 불응한다면 신병 확보를 위한 그 체포영장 청구는 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정서도 그렇고요. 이게 이제 계속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것도 국민적으로 되게 불행한 일이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체포. 거기까지는 안 가고 어떻게 좀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되면은 예. 그 탄핵 재판도 나중에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도 예. 이미 이제 정족수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6명이 계속 심리하고 나중에 1명이 결정까지 하게 되면은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이든 간에 네. 두고두고 논란이 되고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또 상당히 저항을 해서 정치적 불안이 계속 이어질 텐데. 네. 근데 그 부분이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심리와 변론 가능하다. 예. 나중에 판단하고는 이건 다른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결정은 그래요? 다른 거죠. 예, 결정은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현재가 아직 결론을 안 내렸고요. 예. 심리는 계속 진행하다가 만약 국회 추천 3명이 임명돼서 9명이 되면은 예. 결정은 그때 가서 하겠다라는 그 생각. 얘기군요. 그걸 위해서 미리 심리는 좀 진행을 해놓자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예.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은 저는 딱 두 가지로 그 좀 정리된 것 같은데 탄핵 쪽으로 집중하겠다. 탄핵 네. 재판에 집중하겠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하든 어쨌든 탄핵의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 같아요. 지금 보면은 윤 대통령은 갑자기 이 일을 당해놓으니까 예. 뭐 사실 변론할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심지어 변론을 담당할 변호인단도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구성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가까운 분들도 이게 부담 때문에 안 하려고 해서 변호인단 구성도 어려움이 있고. 근데 어쨌든 저 탄핵 재판은 길어봐야 6개월 안에 결판 나거든요. 그런데 이 수사라는 거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 이거는 3심까지 가려면은 이재명 대표 경우에 보듯이 뭐 2년 3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 재판이 먼저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나마 없는 인력 가지고 분산시키지 않고 한다면 탄핵할 수밖에 없고 만약 탄핵에서 해임 파면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어떻게 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여기 뭐 기각이 되게 되면은 그 현직에 복귀되게 되는 것이니까 수사나 재판도 일정 부분 또 제 임기 끝날 때까지 지연될 수도 있고 어쨌든 거기에 모든 걸 다 이제 올인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석동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때 수사가 중단됐다.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식의 얘기로 들리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는 그때 특검 수사가 먼저 진행이 됐고요. 탄핵 절차보다. 그런데 13가지 항목으로 기소를 하려고 하는데 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범위 내에 있는 범죄 항목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소 중지를 해놓고 탄핵 심판 절차부터 진행해서 대통령직에 파면되고 나니까 그때 기소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는 내란죄예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외환죄도 저지른 거 아니냐, 외환유치죄도 이 의심까지 받고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탄핵 심판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건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고 인신의 구금도 할 수 있는 범죄인데 근데 이제 이 내란죄라는 거는 그 범죄의 중대성만으로도 구속사유입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데다가 내란의 종범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전부 구속됐어요. 그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영장에 우두머리로 적시가 돼 있는데 그 우두머리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게 수사상의 모순이거든요. 때문에 저는 수사기관들이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이유로 망설이고는 있지만 더 망설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다가 국민들은 지금 오히려 이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저렇게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탄핵도 지원하려고 하고 수사도 회피하려고 하는 이 모습 자체를 굉장히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국민의 불안을 덜어내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이 저는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원석 의원께 하나 더 질문 드려볼게요. 지난 4일 새벽 계엄 해제가 의결된 뒤에도 국회의장 공관 주변에 군이 투입된 것으로 뒤늦게 CCTV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이른바 블랙 요원들이 기원하지 않고 있다는 첩보를 여러 건 받았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뭐 어떻게 얘기될 수 있을까요? 짧게 저기 어떻게 파악된 바는 그래서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예. 이런 이제 불안을 거두지 못하는 거고요. 국방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만 그런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그 노상원인가요? 이분이 그 수첩에 메모한 내용을 보면 뭐 요인들 뭐 체포도 하고 수거도 하고 NLL에서 분쟁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뭐 사살 얘기가 나온다고. 근데 과연 이렇게 사조직까지 동원한 내란 세력의 뿌리가 완전히 제거됐다고 볼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지금 이 탄핵이든 수사든 하루라도 미루면 안 된다. 네. 이런 시급성이 있는 거죠. 이 질문은 제가 조혜진 의원께 한번 드려볼게요. 예. 그다음에 박원석 의원께도 똑같은 질문 드리겠지만 자, 조금 약간 우리가 이 사태를 좀 근본적으로 따져본다는 의미에서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좀 마련을 했는데 전직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헌정에 국회와 정부의 조속히 개헌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대철 헌정회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더라고요. 현 탄핵 정국이 개헌의 적기다. 선 개헌 후 대통령 선거를 여야정 협의체 우선 과제로 논의해달라. 이렇게 시점에 있어서는 뭐 현실성이 있냐 없냐가 있는데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가 구조적 문제라는 그 취지인데 예. 일단 개헌 필요성은 동의하십니까? 네, 그건 뭐 오래전부터 진작에 저는 초선 때부터 개헌 그 모임 활동을 계속 해왔는데 네. 그때 뭐 이미 그때 이 체제가 지금 정치 현실에 안 맞았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은 탈권위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아무거나 아무 행동이나 해도 뭐 그냥 이해해주고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다 그냥 뭐 받아들이지 안 그럽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이 정치 그 여야 할 것 없이 네. 정치인들의 어떤 리더십 수준, 정치인들의 보편적 이제 그 자질뿐만 아니라 이게 대통령 같은 그런 대통령 후보나 대통령 같은 그런 리더. 네. 이 수준은 굉장히 하향되어 버렸어요 이미. 삼김시대 이후로 거물 정치인이라는 게 이미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냥 뭐 도토리 키재기하고 그 안에서 정당 안에서도 도토리 키재기고 그나마 그 안에서 못 구해가지고 밖에서 데려와가지고 안에 대통령 후보감이 없어가지고 밖에서 데려와가지고 임시로 그냥 대통령 시켜버리고 한 1년 동안 바짝 그냥 그 인기 띄워가지고 예. 대통령 시켜버리고. 전혀 정치적 훈련도 안 돼 있고 학습도 안 돼 있고 국정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해봤고 비전 대안도 준비 안 돼 있고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리더십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한테 이 어마어마한 국가 대한민국 10위권 국가를 맡겨버렸어요. 네네.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반면에 이런 어마어마한 10위권 국가의 대통령이라는 이 먹이는 엄청 큰 떡덩이 크니까 야심 있는 사람들, 욕심 있는 사람들은 또 닦고 있고 뭐 자격은 안 되는데. 네, 하는데 감당은 안 돼요. 또 해보니까. 자격은 안 되는데 어쨌든 나 말고 뭐 특별하게 뭐 삼김 같은 그런 다 범접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뭐 나도 잘하면 되겠네 하고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선거판을 난장판을 만들고 그중에 한 명 되는데 인정 안 하잖아요. 지금의 이 제도는 한계가 있다. 인정 안 하고 또 그 사람 또 못 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때부터 끌어내리기 시작하고 이게 악순환으로 지금 이 나라를 완전히 이 만신창이를 만들고 있는데 이 제도를 계속 가져간다는 게 국민들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제도를 놓고서 왜 정치인들 욕하고 왜 대통령을 욕합니까? 네. 제도도 잘못됐다. 예, 말씀해 주셨고요. 0835님이 조희진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의원님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사람 올림. 7540님이 정치는 국민을 위한 거지 본인의 명예를 위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자, 박원석 의원님. 네. 시간 딱 1분 정도 남았는데 네. 조금 정리해 그러니까 지금 주세요. 조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10년이 안 되는 기간 내에 예. 대통령이 2번 탄핵 파면되는 헌법의 위기인데요. 네네. 그거는 이제 우리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어떤 지성과 인격과 개성이 검증되지 않은 예.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국민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이 체제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개헌을 논의하려면 일단 내란 세력을 처단해야 돼요. 그 처단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라는 그 전제가 충족됐을 때 비로소 국회에서 개헌특위도 만들고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자칫 이게 내란 세력의 위기 탈출 수단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헌정회에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보고 국회에 지금 이 위기를 보는 국회의원들 누구나 이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더 이상. 그거는 저는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다만 어떤 순서로 이제 개헌에 접근하느냐, 어떤 합의를 전제로 접근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탄절에 전해드린 뉴스레터 K 정치토크 조혜진 전 국회의원, 박원석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1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수연입니다. 17살 혜진이는 매일 아침 몸이 아픈 할머니를 위해서 아침밥을 준비해놓고 학교로 향합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 품에 맡겨진 혜진이. 지금껏 할머니를 세상의 유일한 버팀목으로 여기며 살아왔는데요. 하지만 요즘 들어 점점 약해져가는 할머니를 볼 때마다 혜진이의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함이 앞섭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돼 할머니께 효도하고 싶지만 병간호와 학업을 병행하다 보니 성적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서 걱정인데요. 학원도 다녀보고 싶지만 생계지원비 50여만 원이 전부인 지금 혜진이에겐 모든 것이 꿈일 뿐입니다. 오늘도 슬픈 마음을 감추고 할머니의 저린 손과 발을 주물러주는 혜진이. 할머니와 혜진이가 오랜 시간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E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투르구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E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아침까지 평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추위가 강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일 낮부터 찬 공기가 남하해 추워지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이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북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내외로 낮겠고요. 일부 강원도는 영하 15도 내외로 기온 떨어집니다. 바람도 약간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건강관리와 수도관 동파 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 내륙 중심으로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이면도로라든가 그늘진 경사로에서는 빙판이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는 비나 눈 오는 곳이 있겠고 밤에 강원 내륙 산지에 비나 눈이 시작돼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은 내일 이른 새벽까지, 제주는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1cm 미만, 제주 산지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서울 영하 2도 등 전국적으로 영하 7도에서 영상 6도 분포가 되겠고요. 아침 기온은 서울 1도 등 전국적으로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의 분포로 낮에는 춥겠습니다. 한편 영동 및 경북 동해안, 경북 산지 또 일부 경남권은 대기가 건조한 상태고요. 오늘 영동과 경북 산지, 경북 동해안의 바람이 매우 강하니까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전국 성당과 교회에서는 일제히 성탄 미사와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성탄 메시지를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하기를 기원했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하나님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성탄 메시지를 통해 민생과 평화를 기원한 첫 국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예수께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국민 곁에 함께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 수계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까지 출석하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소환 통보에 끝내 불응했습니다. 공수처는 3차 소환 요구나 체포영장 청구 등을 놓고 고심 중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93회 육군 2기갑 여단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 선출안이 통과됐음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경우 즉각 한 총리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입법 독주이고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만나는 뉴스레터 K. 오늘 2부는 특별한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12월이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캐럴. 오늘은 이 캐럴의 역사도 알아보고 좋아하는 캐럴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와 함께 크리스마스 저녁을 꽉 채워줄 캐럴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노래부터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에겐 울면 안 돼로 알려진 노래죠. 마이클 볼튼이 부른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입니다. You
자, 스튜디오에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임진모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성탄절 휴일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이라든지 네. 남은 올 연말에 특별한 계획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아유, 뭐 저는 이렇게 방송 오고 네. 가족과 같이 시간 보내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연말엔 가족과 소중한 시간 보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자, 오늘 캐럴 얘기 집중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먼저 캐럴이란 건 이거는 사람들이 언제부터 듣기 시작한 거예요? 듣기 시작한 건 역시 그래도 15세기, 14세기 그때로 그래요? 거슬러 올라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세에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기독교 신앙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서 당연히 이제 예수 탄생도 함께 의미가 뭐라 그럴까요? 부각이 됐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이게 음악 장르로서 또 뭐 나름 특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초기에 캐럴은 예. 신앙과 묶이지 않을 때는 춤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예수 탄생을 뭐 축하하는 네. 그런 개념으로 이제 그 캐롤이 확립되면서 약간 음악적으로는 장조에다가 좀 아무래도 좀 경쾌하고 발랄하고 그런 노래들 물론 장중한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사박자의 그런 성격을 보통 띠지요. 예. 좀 이렇게 장중한 노래도 있지만 좀 네. 신나고 흥을 예. 돋우는 노래들이 많다고 예.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임진모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외국 얘기예요. 언제 네네. 시작됐냐. 이건 예. 외국 14세기 뭐 이런 말씀하신 건데 예. 자, 기본적으로는 외국 문화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캐럴 예. 듣기 시작한 건 그럼 언제부터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크리스마스도 예. 우리가 미국에 이게 영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미국에 가서 이제 예. 조금은 산업과 묶이게 돼요. 산업과. 예, 그러면서 이제 캐롤이 많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캐롤은요 19세기에 만들어졌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이제 그런 것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일제 강점기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해방돼서는 아주 본격적으로 서구 문화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때부터 캐롤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죠. 아, 우리한테는 예. 19세기 시작됐는데 일제 강점기에 조금씩 우리한테 그 국민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고 네. 해방 이후에는 예. 더 막 밀려들듯이 그렇습니다. 외국 서양 문물, 미국 문물의 유입과 함께 더 네네. 밀려들었다는 말씀이시고요. 40년대 50년대 이미 이제 캐롤이 막 만들어지고요. 아, 예, 예. 60년대부터 이제 우리 창작 캐롤도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창작 캐롤도 그러니까 등장해요. 우리도 캐롤이 상당히 빠른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 캐롤을 빨리 받아들인 나라다라는 네네. 말씀이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캐롤 하나하나씩 들어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캐롤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곡부터 들어볼까요? 아마 그 캐롤 얘기할 때 이 노래 안 하면 아마 라디오 듣는 분들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노래 안 나오면 안 너무나도 되는 유명한 노래. 네. 예.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예. 내가 크리스마스에 원하는데 모든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뜻인데 예. 이 노래는요 지금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곡입니다. 예. 그리고 해마다 1위를 합니다. 요때쯤 되면 네, 무조건. 뭐 1년 내내는 아니고 요때. 네네. 예. 거의 한 10년 가까이 네. 12월 중순이 되면 이 노래는 어김없이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오르거든요. 예. 근데 우리도 음원 차트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음원 차트 보면 아마 이 곡이 2위에 올라 있을 겁니다. 아, 우리 네. 음원 차트에.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서양 빌보드 1위. 네, 예. 빌보드. 서양이나 우리나라 동시에 사랑을 받는 노래인데요. 1994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올해로 이게 정확히 30년 된 30년 됐군요. 예, 결코 짧은 노래는 아니죠. 네. 근데 이 노래는 뭐 여러 가지 화제가 있습니다만 노래 부른 머라이 캐리라는 가수가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 10년 이상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오르고요. 네. 저작권료가 어마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1,000억 이상의 그 저작권료가 지금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캐롤 연금이라는 네네. 그런 표현도 씁니다. 예.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노래 듣고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들어보겠습니다.
I don't want a lot for Christmas. There is just one thing I need. I don't care about the presents underneath the Christmas tree. I just want you for my own, more than you could ever know. Make my wish come true.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자, 말씀하신 대로 올해에도 30주년인 올해에도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위를 찍었습니다. 네네. 이 곡이 왜 이렇게 사랑받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멜로디 자체도 좋고요. 예. 특히 지금 들었습니다. 후반부 코러스 부분이 아주 신나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목 덕이 커요. 제목이요? 내가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전부는 바로 당신입니다. 이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축제 됐거든요. 예. 특히 연인 간, 가족 간. 그런 상태에서 이 곡의 쓰임새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곡 멜로디도 좋은데다가 네,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냥 듣기에도 좋아요. 머라이어 캐리가 워낙 탁월한 가창력의 소유자 아닙니까? 네네. 머라이어 캐리 지금 근황도 궁금합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지금 이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요 본인의 어떤 시즌 타임 이거 정해가지고 공연해요. 아 그래요. 예. 자, 예. 이 머라이어 캐리의 그 가창력 그 네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해주세요. 가창력이요.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 한때 7옥타브가 올랐대요. 7옥타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박쥐만이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못 들어요. 네. 이게 들리겠어요? 네. 그 정도로 한때 그 정도까지 찍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듣기에는 노래 부를 때 3옥타브, 4옥타브는 아주 능히 구사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노래를 봤을 때는 거의 뭐 3옥타브는 너끈히 구사할 수 있는. 너끈히 넘나든다. 자 아까 연금송 얘기하셨는데 이 노래로 인한 수익 네네.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1,000억이라고 그랬는데요. 예. 2016년인가가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 한 875억 정도를 이제 1,000억 벌어들였다 그랬어요. 채워졌겠네요. 예. 2016년이니까 지금 벌써 한 8년 지났고 그러니까요. 그 뒤로 더 그게 뭐랄까요 수익률이 높아졌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엔 1,200~300억은 조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0184님이 네. 임진모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저작권 범위도 다른 노래들과 같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작권 70년인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징글벨 같은 노래는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1800년대 만든 곡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일런트 나이트 이런 건 괜찮아요. 예. 근데 머라이어 캐리 이 곡은 30년밖에 안 됐잖아요.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작권료를 많이 받는 거죠. 네. 노래방에서 불러도 저작권료가 다 정확히 체크됩니다. 양재근님은 임진모 평론가님은 어떤 캐롤 가장 좋아하시나요? 네, 저요? 네. 저 오늘 있어요.
좀 기대해 주세요. 조금 기다리면 나옵니까? 예. 좀 요 시간 끝까지 들으시면 나옵니다. 887 하나님은 캐럴 역사 상식까지 알려주신 뉴스레터 K 사랑합니다. 오늘 진행자님 의상도 크리스마스 느낌 넉넉하시네요. 웃음 표시. 제가 그걸 노리고 입고 왔습니다. 알아봐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네. 또 다른 겨울철 연금송이라고 불리는 곡들이 있습니다. OM의 네. Last Christmas. 그렇습니다. 비교적 최근 곡 중엔 아리아나 그란데의 Santa Tell Me 있습니다. 이런 연금송들의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 라스트 크리스마스도 저는 제목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고 보거든요. 지난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거기에 낭만과 추억이 곁들여 있을 것 같고. 애잔한 마음. 네. 그리고 또 이게 조지 마이클 워낙 또 곡도 잘 썼어요. 그리고 잘 나가는 곡은요. 멜로디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는 더군다나 노래가 예를 들자면 너무나 소란스럽다거나 또는 너무 웅얼거린다거나 그런 노래들은 먹힐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네. 그 레스트 크리스마스 멜로디도 아주 좋고요. 최근에 이제 사랑받는 노래 몇 곡 있어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산타 텔미라는 곡. 산타 텔미. 산타가 나에게 얘기했다. 예. 이것도 지금 멜로디 들으시면 이 노래 할 정도로 길거리를 지배한 곡이에요. 그리고 또 켈리 클락슨의 Underneath the Tree라는 곡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시아의 스노우맨이라는 곡도 우리 국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어요. 이런 노래들은 이제 아주 저작권 부자들이죠. 그렇죠. 네네. 유독 겨울에 당연히 이런 노래들 듣고 싶고 겨울 분위기에 이제 맞으니까 이 시기에 또 막 나오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제 겨울 시즌 곡이기 때문에요. 네. 크리스마스 캐롤은 그러면서 약간 따뜻한 느낌 줘야 돼요. 그러니까 겨울을 겨냥한 그런 편곡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리고 크리스마스 음악 차트에선 소위 노장들의 힘이 되게 세 보입니다. 네네. 고전 캐럴들이 항상 강세를 보이던데 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우리가 오랫동안 좋아해왔던 곡도 있고요. 또 크리스마스 캐롤이 아주 중요한 특징은요. 가족이에요. 가족. 패밀리. 그럼 패밀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른도 아는 곡 당연히 아주 중요하죠. 젊은이의 곡보다든. 그래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브랜다리의 Rocking Around the Christmas Tree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그 크리스마스 송이라든가 우리 과거에 들었던 그 모든 노래들 차트 지금 다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들 들으면 가족들하고 이렇게 어렸을 때 같이 들었던 그런 추억이 되살아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캐롤의 어떤 의미는 가족이다. 그리고 혹은 연인이다. 당신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머라이어 캐리 곡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크리스마스 대표하는 곡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노래방에서 가장 인기 많은 많이 불리는 곡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곡입니까? 우리나라 노래방에서요. 당연히 우리나라 노래방에서는 우리나라 노래도 사랑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유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이게 왜 됐냐면은 아이유의 노래가 사실은 우리가 한 15일 정도부터 인사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미리 크리스마스 이거 해왔잖아요. 그걸 정확히 노래에 담으니까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니까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게 가수가 아주 빵빵해요. 성시경, 박효신, 그다음에 SG워너비 이석훈, 서인국 그리고 아이돌 그룹 빅스. 이 팀이 함께해서 이 노래 불렀기 때문에 이것도 참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어요. 가수가 빵빵하다는 말씀은 가수가 쟁쟁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가수가 쟁쟁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자, 말씀하신 성시경, 박효신, 이석훈, 서인국, 빅스가 부른 크리스마스니까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뭔가 좀 다른 기분 이젠 때가 된 것 같은 느낌
어떤지 내 맘과 같은지 우리 시작해볼까. 오늘은 괜찮을까요? 내 맘이 전해질까요? 내리는 하얀 눈처럼 너에게 닿을까요? 숨겨왔던 내 맘 전부 고백할게요.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사실 그때도 조금은 기대했잖아요. 넌 얘기는 조금 나 그런 네가 사랑스러워. 오늘은 괜찮을까요? 내 맘이 전해질까요? 내리는 하얀 눈처럼 너에게 닿을까요? 숨겨왔던 내 맘 전부 고백할게요.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 많은 사람들 속에 너만 내 눈에 보여. 인상 좋고 머리도 괜찮고 얼굴 상태 나쁘지 않아. 오늘만 기다렸단 말야. 눈치껏 눈도 내린단 말야. 또박 연습한 맨 뚜벅뚜벅 걷는 발걸음이 벌써 네 앞에 도착했어.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은 나야 귀요미 루돌프네. 오늘이야 내 크리스마스 조금만 더 용기 내게. 이 순간이 지나버리면 넌 놓칠지 몰라. 진심이 더 진심처럼 느껴지는 게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너와 나 영원히 크리스마스 뉴스레터 K 성탄절 특집 인터뷰, 임진모 음악평론가와 함께 크리스마스 캐럴의 모든 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성시경, 박효신, 이석훈, 서인국, 빅스가 부른 크리스마스니까. 아니 우리나라에서 노래 네. 잘하는 가수들 다 모아놓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곡이 네. 11년 연속 캐럴 애창곡 1위다. 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노래가 좋고요. 그다음에 가사를 한번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 크리스마스니까 하면서 고백조의 그런 곡이거든요. 축제의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곡을 들으면 즐거워지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생각나니까. 네네. 그래서 시즌이 되면 이제 이 노래는 거의 호출이 돼요. 네. 제 생각에 이 노래는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의 거의 뭐랄까 전설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유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그다음에 또 엑소의 첫눈이라는 곡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음원 차트 상위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들은 이제 캐롤, 전설로 들어가고 네. 있다. 여기에는 라디오도 커요. 라디오에서 하도 프로듀서들이 이쯤 되면 틀으니까 그러니까 전설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전설이 돼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방금 들은 크리스마스니까 네네. 예. 아이유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엑소의 첫눈. 이게 공교롭게도 다 2010년대 초반에 나온 노래들이에요. 맞습니다. 한 10년이 조금 더 된 노래들인데 요즘은 좀 이렇게 겨울 시즌 겨냥한 이런 노래들이 잘 안 나와요. 아니에요. 지금도 나오긴 나와요. 많이 만들어요. 아, 여기를 능가하지 못하고 있군요. 아니 능가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예. 시간이 지나면 네.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그 중에 또 뭔가 이렇게 또 매력이 축적되면서 다시 또 그런 살아나는 말씀이시군요. 곡들이 있겠죠. 근데 이게요. 왜 자꾸 만드냐면요. 시즌송과 겹쳐서 그래요. 겨울 노래를 겨울 때 취입을 해야 되잖아요. 음반 녹음을 해야 되는데 겨울에 시즌송을 내는데 겨울 시즌송은 이상하게 캐롤과 묶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엑소의 첫눈 이런 경우는 시즌송에다가 캐롤이 섞여 있지만 사실 과거에 우리가 좋아했던 미스터 투의 하얀 겨울이라는 노래 있을 거예요. 네네네. 너무
굉장히 좋아했던 곡인데 그건 사실 캐롤은 아니거든요. 예. 캐롤을 겨냥한 거 아닌데 겨울 시즌송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은 연말과 맞물려서 크리스마스 캐롤로 거의 캐롤로 이제 취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요. 자, 표순일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나이 들면서 예전처럼 크리스마스가 큰 의미는 아닌 느낌입니다. 하지만 캐롤을 들으면 여전히 설레네요. 라는 말씀 주셨고 4794님은 나라 상황으로 크리스마스 기분이 나지 않지만 노래가 설레고 기분 좋은 느낌을 대신해 줍니다. 역시 음악은 선물이고 힐링입니다. 네. 라는 고마운 말씀 주셨습니다. 네. 자, 임진모 평론가님. 한때 개그맨들 또는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이런 시즌에 또 캐롤을 발표하곤 했습니다. 제일 많이 아시는 게 저도 그 리듬 알아요. 심형래 징글벨 아닐까 싶은데요. 심형래 징글벨 일단 아주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썰매 멀리 달려 빨리 달리자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울려서 울릴까 말까 종이 울려서 달릴까 말까 울릴까 말까 이거는 정말 심형래 아니면 아무도 저 흉내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노래가 당시엔 금지곡이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요. 우리 전 선생님이 만약에 심의 맡는다면 이거 통과시켜 주겠어요? 이거요? 예. 저는 통과시킬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한 건 85년이에요. 85년이에요? 제 생각에 이거 거의 발음을 뭉개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심의 통과 못한 사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발음을 뭉개고 있고요. 발음을 뭉개고 그다음에 또 들릴까 말까 이거 장난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성한 크리스마스인데 모독 아니냐 말이지. 신성 모독? 예, 그러니까 모독. 그러니까 박자도 안 맞지, 발음도 엉망이죠. 그다음에 이게 노래야? 가창력은 태부적이죠. 그리고 약간 뭐 모독의 그런 느낌까지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금지 판정을 받았는데. 아 그래요. 그런데요, 금지 예수님을 모독했다? 아니 그러니까 뭐 크리스마스 시즌 그 자체를 모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런데 이제 길거리에서는요 그거 관계없이 그냥 스피커에서 연일 울려 퍼졌어요. 네. 이 노래 아마 판 안 산 사람도 길거리에서 다 배웠을 겁니다. 그 엄청나게 판도 많이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뭐 제가 듣기엔 50만? 예. 그래서 이걸 만든 그 신촌뮤직의 장공 사장이 부자가 됐어요. 이 곡으로? 장공 선생이 만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는 그 장공 선생이요? 예. 그렇죠. 똑순이 캐롤도 장공 선생이 만든 거예요. 와. 완전 그냥 뭐 떼돈 벌었죠. 와, 장공 선생이 이거를 기획하셨군요. 부르기는 이제 그 심형래 선생님이 불렀는데. 자, 그 심형래 징글벨이 당시 1984년 당시 84년인지 85년 그 당시에 금지곡이 된 사연까지 이제 들어봤고요. 자, 근데 임진모 평론가님 그러고 보니까 요즘은 옛날과 비교해서 거리에서 캐롤이 잘 안 들리는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이걸 저작권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요. 심지어 이 한국저작권협회 컴카에서는 저작권에 관계없이 그 노래를 갖다 틀라 이렇게 해서 허용까지 해줬어요. 그런데도 왜 지금 캐롤이 안 들리냐? 이건요 우리 삶과 지금 관련이 있어요. 뭐냐면 어느 순간 음악이 길거리에서 사라졌어요. 캐롤만 사라진 게 아니라 캐롤만 사라진 게 아니라 옛날에 70년대 80년대는 길거리에서 얼마나 많이 음악이 쏟아져 나왔습니까? 사실은 음반 안 산 사람도 길거리에서 진짜 정류장에 서 있으면요 전파사에서 노래 한 곡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레에서 그 테이프라도 하나 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 길거리에 노래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너무 지금 조용한 걸 밝히다 보니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음악이 캐롤이 거의 소음으로 해석되는 거 아닌가. 그런 지경에까지 왔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안 들리고 전부 소리가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정재욱 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캐롤도 조사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맨날 탄핵 문제로 싸우지 말고요. 흐흐흐. 자, 이번엔 네네.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분위기 캐롤송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네. 어떤 곡입니까? 이것도 머라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와 더불어요. 네. 거의 차트 1위 경쟁하는 곡입니다. 브랜달리. 우리 브랜달리 하면 옛날 정말 인기 있었던 가수잖아요. 레전드죠. 그렇습니다. 이 브랜달리가 부른 Rocking Around the Christmas Tree. 예. 자, 뜻은 뭐예요? 크리스마스 트리 주변에서 락을 한다. 트리를 신나게. 둘러싸고 신나게 춤추고 노래한다. 예. 결국 뭐예요? 이거 가족이 하는 거거든요. 아, 가족이. 그래서 이 노래 실제로 틀고서요. 예.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하는 미국 가정이 아주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네네. 캐럴은 가족이다라는 네. 정의를 아주 명확하게 오늘 해주셨는데, 자, 브랜달리의 트리 둘러싸고 신나게 춤춰 Rocking Around the Christmas Tree 들으시겠습니다. Rocking around the Christmas tree at the Christmas party hop. Mistletoe hung where you can see every couple tries to stop. Rocking around the Christmas tree, let the Christmas spirit ring. Later we'll have some pumpkin pie and we'll do some caroling. You will get a sentimental feeling when you hear voices singing, let's be jolly, deck the halls with boughs of holly. Rocking around the Christmas tree, have a happy holiday. Everyone dancing merrily in the new old-fashioned way. You will get a sentimental feeling when you hear voices singing, let's be jolly, deck the halls with boughs of holly. Rocking around the Christmas tree, have a happy holiday. Everyone dancing merrily in the new old-fashioned 어깨춤이 절로 나는데요. 브랜달리의 Rocking Around the Christmas Tree. 네. 근데 이 곡이 네. 지난해 2023년이죠. 네. 머라이어 캐리 캐롤송 제치고 네. 가장 인기 있는 크리스마스 캐롤이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지금 올해는 지금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가 1위고요. 네. 브랜달리 지금 말씀하신 Rocking Around the Christmas Tree가 2위인데 네. 작년에는 이게 인기가 누적이 되면서 한번 머라이 캐리 노래를 한번 이제 벗어나보자 이런 흐름이 있었는지 그래요. 작년에 갑자기 지금 들으신 이 노래가 1위에 오른 거예요. 그것도 한 주가 아니라 2주 연속 1위를 했어요. 2주 연속이요? 그때 아까 이 노래를 갖다 부른 게 지금 몇 살이냐면요. 요게 아마 제 기억에는 14살? 14살, 13살 뭐 이 정도요? 이 정도의 어린 나이에 불렀어요. 와. 근데 이게 1위 차지한 게 언제냐면 2023년이니까 이때 벌써 나이가 78세가 됐어요. 자, 전 선생님, 네. 78세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한다는 건 진짜 영광 아닐까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최고령 나이 찍었습니다. 아, 최고령이에요? 네,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최고령 아티스트가 됐어요. 갑자기 왜 나훈아 선생님과 삼이자 선생님이 생각이 나죠. 여하튼 최고령 찍었다 그 말씀이시고 네네. 말씀하신 대로 1958년에 이렇게 나왔는데 네. 이렇게 질긴 생명력을 가지게 된 배경 네네. 역시 그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가 들어간 게 아주 중요해요. 네. 이게 들어가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가족이 함께 즐기고 또 실제로 미국 가정은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는 게 엄청 큰 일이거든요. 12월 달에. 그러니까 이 노래도 덩달아 사랑받는 거죠. 자,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제가 문자 2개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아우 막
문자가 쏟아져 들어온대요. 그래요? 다 저희가 다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만 소개해드립니다. 2380님이 하루 종일 김장한다고 지쳐서 크리스마스 느낌이 없었는데 방송 들으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듬뿍 느낄 수 있어서 좋네요. 하트 표시 3개. 주부님이신가 봐요. 자, 2111님이 혼자 있는데 성탄 노래가 힐링되네요. 저는 60대 시니어입니다. Last Christmas 듣고 싶어요. 근데 아쉽습니다. 어제 저희 CP가 우리 CP님께서 아주 강력 추천해서 이미 뉴스레터 K 마무리곡으로 방송해서 오늘 들기는 좀 그런데 저희가 또 기회 닿는 대로 틀어드리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조지 마이클 포엠의 그 라스트 크리스마스 사랑 정말 많이 받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수로서 또 이렇게 외모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참 매력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옛날에 제가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나서. 그러니까 약간 저 경쟁 의식 느끼셨나 봐요. 자, 다음 질문. 그렇다면 우리나라엔 아주 오래된 이른바 옛날 캐럴이 있습니까? 우리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캐럴이 비교적 일찍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그 저희 초기 가수 중에 항상 얘기하는 게 사회참여 아닙니까? 윤신덕. 근데 윤신덕이 1926년에 취입한 곡 가운데 산타크로스 산타루치아가 있어요. 산타크로스 산타루치아요. 산타루치아는 뭐 예를 들자면 그거는 이탈리아 민요고요. 산타크로스는 바로 캐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그때도 이 서양 문물 캐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일제 강점기 아닙니까? 그게 아마 가장 오래된 캐롤이 아닐까 싶고요. 일제 강점기인 30년대 40년대도 캐롤 꽤나 많이 발견돼요. 와,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50년대 넘어서요. 그러니까 현인 그 전성기인 50년대를 넘어서 60년대 이미자 있잖아요. 최희준 전부 캐롤 취입해요. 이미자 선생도요? 최희준 선생도? 캐롤 부릅니다. 그래요? 그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불렀다 이게 왜 그러냐면 라디오나 이런 데서 많이 안 들어서 그렇지. 왜냐하면 라디오에서는 지금 빈 크로스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특이기 바쁘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가수도 거기에 이미자와 최희준이 약간 밀렸군요. 빈 크로스비한테. 그렇게 또 해석을 하면 아니, 말씀해 주시니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거의 유명한 가수죠. 거의 캐롤을 취입한다. 이게 하나의 뭐랄까 관례가 됐어요. 약간 패션, 유행. 그리고 이제 70년 극장쇼 시대부터 뭐 쓰리보이다, 남보원이다, 백남봉 이런 분들에 의해서요. 전부 캐롤이 취입돼요. 이 얘기 뭐냐면 캐롤이 즐겁잖아요. 즐거운 게 또 코미디언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미디언 개그맨들이 일제히 다 그 뭐랄까 캐롤 취입한 거예요. 맞아요. 밥 호프도 했을 것 같아요. 밥 호프도 당연히 했죠. 당연히 했죠. 밥 호프는 노래 좀 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캐롤은 전 국민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유명 가수와 코미디언의 거의 뭐 전유물이 됐죠. 그러니까 아까 심영래 달릴까 말까 올릴까 말까가 나온 배경도 역시 코미디언과 캐롤이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잘 맞는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문자가 또 들어왔네. 이거 소개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가. 3253님이 뜻하지 않은 시간에 뜻밖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웃음 표시 역시 뉴스레터 K. 우리 임진모 음악평론가님이 나오시니까 뭐 그냥 문자가 계속 쏟아져 들어오네. 최경민님이 뉴스레터 K 맨날 뉴스와 토론만 하는 줄 알았는데 구성이 다양하네요. 노래 지식 전달 너무 좋습니다. 라는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엔 추운 크리스마스의 온기를 불어넣는 곡 준비해 주셨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블루 크리스마스 우선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I'll have a blue Christmas without you. I'll be so blue just thinking about you. Decorations of red on a green Christmas tree won't be the same, dear, if you're not here with me. And when
are calling. You'll be doing all right with your Christmas of white, but I have a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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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 Christmas. You'll be doing all right with your Christmas of white, but I have a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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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 Christmas. 자, 엘비스 프레슬리.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네. 제일 좋아하는 예. 가수거든요. 학창 시절에 혹시 뭐 제가 전 엘비스, 엘비스 전 이런 제가- 별명 아니었습니까? 아니 뭐 좀 제가 닮긴 했어요. 닮긴 했는데 네, 이건 참 동의가 어렵습니다. 동의하기가 어려우시고 네, 네, 네. 저는 비틀스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아, 엘비스 예, 프레슬리를 예, 그 정도로 좋아했는데 자 일단 요 노래부터 엘비스의 블루 크리스마스 어떤 네, 네. 곡입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블루 크리스마스라는 얘기는 블루가 뭐죠? 좀 우울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크리스마스 때 연인이 없고 때로는 사회적 약자일 경우 네네. 그럴 때도 크리스마스는 어김없이 오는 것 아닙니까? 엘비스 프레슬리는 정말 가난한 집안 출신이에요. 예. 그야말로 진짜 이 본인이 그 남부의 그야말로 진짜 아주 취약한 빈곤 계층의 자손이었거든요. 멤피스. 예, 그래서 항상 이런 약자를 위한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블루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취입하고 싶어 했답니다. 근데 저는 이 노래를 어느 정도 좋아했냐면 이게 진짜 어쩌면 크리스마스 필요하다 해가지고 예. 제가 한때 그 아카펠라 그룹 인공위성을 갖다 매니지먼트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인공위성 매니지먼트 할 때 캐롤 앨범을 냈습니다. 인공위성도. 그때 제가 멤버들한테 그랬어요. 블루 크리스마스를 꼭 하자. 네. 그 정도로 제가 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블루 크리스마스를 좋아했고요. 네. 사실 엘비스 프레슬리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 아니에요? 바이브레이션. 그러니까요. 그 바이브레이션이 우리들한테 뭐 후대 사람들한테는 약간 느끼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희 세대한테는 그게 상주 온기로 작용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바이브레이션. 그래서 더욱더 매혹적인 것 같아요. 이 바이브레이션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살짝 바이브레이션 있는데 전 노래는 잘 못하지만 그래서 이게 보니까 소외계층에 전하는 온기의 캐롤이고 실제로 이제 엘비스 노래 중에 보면 인더 게토 이런 거 보면 그게 바로 그 게토에서 그 사랑을 못 받고 그냥 어렵게 자라던 어떤 어린 소년이 범죄자로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도 하고 이제 바이브레이션 얘기하셨는데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그냥 이 노래 죽음이죠. 그럼요. 예. 지금 인도 게토에 계셨는데 그 가사를 있잖아요. 지금도 여기에서는 이 인도 게토에서는 어린이가 태어나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게 거의 마지막 부분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네. 그 막 걔가 해서 뛰고 총을 습득해서 총을 쏘고 뭐 이런 가사가 가다가 그런데 인더 게토에서 어린이가 또 태어났다. 그렇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였는데 여튼 그 블루 크리스마스의 여러 버전인데 엘비스 프레슬리 버전이 가장 유명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부르니 그리고 또 킹 아닙니까? 킹이기 때문에 부르면 모든 게 다 고전이 됐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네네. 아까 노래 나올 때 방금 전에 이 노래 한번 좀 틀어봤으면 좋겠다 싶으신 노래 있었어요. 오늘 이게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는데 이 노래 다들 아시죠? 펠리스 나비다 이거요. 네. 이거 사실은 이것도 엄청난 곡인데 이것도 지금 해마다 차트에 올라요. 근데 또 하나 제가 진짜 좋아하는 캐롤이 뭐냐면 징글벨을 갖다 락 시대를 맞아서 57년에 이 징글벨을 락으로 새롭게 만들었어요.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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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바비 햄스의 곡인데 그거는 그 시대에 이미 수년 동안 계속 그게 한 몇 년대예요? 1957년입니다. 와, 57년. 예.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슬리의 락앤롤이 나오던 때 락 시대니까 징글벨도 락으로 하자. 그래서 징글벨 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임진모 선생님이 보니까 엘비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비 햄스의 징글벨 락이 딱 떠오르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시대적으로. 정말 근데 이 노래가 예. 지금도 차트에 올라요. 지금도 차트에 오르고 그만큼 있다. 사랑받고 홈 얼론 나홀로 집에 이런 영화를 통해 가지고 이런 노래가 계속 그 삽입이 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야, 사랑받는 캐롤 60, 70년은 아주 기본이네요. 자, 이 대목에서 바비 햄스의 징글벨 락 들어보시겠습니다.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bell rock. Jingle bells swing and jingle bells ring. Snowing and blowing a bushels of fun. Now the jingle hop has begun.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bell rock. Jingle bells chime in jingle bell time. Dancing and prancing in Jingle Bell Square. In the frosty air, what a bright time. It's the right time to rock the night away. Jingle bell time is a swell time to go gliding in the one-horse sleigh. Giddy up, jingle horse, pick up your feet. Jingle around the clock. Mix and mingle in the jingling beat. That's the Jingle Bell Rock. What a bright time, it's the right time to rock the night away. Jingle bell time is a swell time to go gliding in the one-horse sleigh. Giddy up, jingle horse, pick up your feet. Jingle around the clock. Mix and mingle in the jingling beat. That's the jingle bell, that's the jingle bell, that's the jingle bell rock. 징글벨 락. 야, 캐롤은 이렇게 진짜 경쾌하고 신나야지 그 맛일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임진모 선생님, 이번에 또 소개해 주실 곡 어떤 게 있습니까? 60대, 70대 분들은 기억하실 곡이에요. 네네.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올해의 가장 원더풀한 시간. 그게 뭘까요? 당연히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아주 시즌 캐롤로 너무너무 사랑을 받는데 이 노래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앤디 윌리엄스. 앤디 윌리엄스. 우리 대부 있잖아요. 예. 스픽 소프트리 러브. 네. 이거 부른 사람. 그 목소리가 완전 녹이잖아요. 네. 그 사람은 진짜 킹 오브 이지 리스닝이에요. 이지 리스닝의 왕자. 앤디 윌리엄스가 이 곡을 부르는데 제 생각에는 진짜 프랭크 시나트라 뭐 등등 해리 벨라폰테 훌륭한 그 바리톤이 있지만 저는 앤디 윌리엄스의 이 바리톤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바리톤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그러면 King of Easy Listening, 앤디 윌리엄스.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with the kids jingle belling and everyone telling you be of good cheer.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It's the happiest season of all, with those holiday greetings and gay happy meetings when friends come to call. It's the happiest season of all. There'll be parties for hosting, marshmallows for toasting, and caroling out in the snow. There'll be scary ghost stories and tales of the glories of Christmases long, long ago.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There'll be much mistletoeing and hearts will be glowing when loved ones are near.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There'll be scary ghost stories and tales of the glories of Christmases long, long ago.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There'll be much mistletoeing and hearts will be glowing when loved ones are near. It's the most wonderful time. Yes, the most wonderful time. Oh,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자, 임진모 선생님.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앤디 윌리엄스는 이지 리스닝 장르의 대표적 가수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지 리스닝 요즘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그 뉴진스? 네네. 같은 아이돌이 이런 이지 리스닝의 대표적인 아이돌들입니까? 이지 리스닝 쪽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이지 리스닝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소프트 발라드를 얘기하거든요. 소프트 발라드. 편안. 뉴진스는 아주 리듬이 최신형 리듬을 그거는 조금 다른 편이죠. 얘기인가 봐요. 네네. 그렇군요. 자, 이지 리스닝. 소프트 발라드니까 듣기도 좋다. 아, 그럼요. 그게 쉽게 들린다. 아, 쉽게 들린다. 쏙쏙 들어온다. 편안하게. 옛날에는 이지 리스닝 차트가 있었어요. 네네. 예. 아, 그럴 때도 있었고요. 네네. 자, 김옥주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뉴스레터 K니까 임진모 선생님의 자세한 크리스마스 얘기 듣네요. 내년에도 더욱 다양한 방송 해주세요. 이정환님이 오늘은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용한 집안에 크리스마스 느낌이 너무 좋아요. 김복경님이 수준 있는 방송이네요. 저녁 시간 힐링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님과 함께 크리스마스 캐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으로 이렇게 소감 한 말씀 오늘 방송을 이렇게 좀 불러주셔서. 생각보다 조금 길게 하셨죠? 그러니까요. 저 이렇게 길게 시간 주실지 몰랐어요. 네. 그러면 더 많은 곡을 더 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노래 많이 들었어요. 아유, 밀도 있었습니다. 아주 설명도 감사합니다. 좋으셨고요. 네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청취자들하고 좀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 예. 저희가 이제 좀 하나를 골라 주셔야겠는데 어떤 노래 골라 주시겠어요? 아까 조금 전에 뉴진스 얘기하셨잖아요. 예, 네, 뉴진스의 그 노래 중에 이렇게 계속 다시 또 인기가 계속돼서 또 이렇게 돌아오는 곡이 있는데 그게 바로 디토예요. 디토가 어떤 노래입니까? 디토 디토가요. 뜻이 일단 뭐냐면 너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럼 나도 사랑해요. 그거 갖다 디토 이렇게 얘기합니다. I love you 그러면 그 딱 얘기할 때 나도 미투? 미투. 미투하고 디토하고 비슷한 거예요? 비슷해요. 그래서 저쪽이 I love you 그러면 디토 그럼 돼요. 네. 와, I love you 그러면 디토. 노래로서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좀 가지세요 이렇게? 지금 그거예요. 네, 미투고요. 그다음에 이 노래는 뉴진스의 최고 작품이다라고 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가장 사랑도 받았고. 뉴진스의 그 많은 곡들 중에 네. 뉴진스의 최고 작품이다 이런 그 평가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계속 지금 이 노래가 돌아와요. 계속 인기가. 그렇군요. 네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K 오늘 순서 뉴진스의 디토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종철입니다.